인문관계망 시각과 빅딜팀 2차 발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영화 속 여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는 영화가 사회를 반영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능동적인 여성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영화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1차로 영화 속 최소한의 젠더 개념을 묻는 bechdel 테스트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2차로 영화 속 여성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관계, 여성 인물들의 역할을 수집, 시각화하여 미디어에서의 여성 묘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차로는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bechdel 테스트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chdel 테스트란 1985년 만화가 앨리슨 bechdell이 만든 테스트로 남성 중심 서사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계량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수치법으로 여성이 적게 나타나거나 남성의 보조인물로만 소비되는 현상 등을 지적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bechdel 테스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필 bechdel 테스트일까요? bechdel 테스트는 1985년 소설이나 영화에서 성평등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영화 내 최소한의 젠더 개념을 묻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2013년 스웨덴은 bechdel 테스트를 비오, 리오 등 4군데 영화관에서 bechdel 테스트를 활용하면서 bechdel 테스트를 영화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후 세계 언론사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영화감독조합 주간인 bechdel 데이 2020을 통해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작들을 선보이고 영화 내 젠더 불평등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 내 고용과 임금과 같은 업계 체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또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산업 내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최초 지표로 bechdel 테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을 분석하는 빅딜팀 또한 영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bechdel 테스트가 적용하기 적합한 테스트라 판단했습니다. bechdel 테스트 통과작은 곧 성평등 영화일까요? 이 이미지는 bechdel 테스트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첫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언론사에서 성평등 bechdel 테스트라고 적힌 것과 같이 bechdel 테스트가 성평등의 지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echdel 테스트는 여성 캐릭터만의 대사만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캐릭터와 연출의 시각적인 묘사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서 성평등 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젠더 개념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 산업 내 여성 재현입니다. 2014년 초기부터 지금까지 미투운동, 여성운동 등의 확산 등의 흐름으로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상승하는 것과 비례하여 흥행과 화제를 위해 한국 영화는 남성 중심의 액션, 범죄, 모험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성이라는 젠더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가 부족해지고 남성은 능동적으로 여성을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젠더 불균형과 스테레오타입이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남성 영화 흥행이 보장되고 여성의 스토리를 남성 관객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장르별로 적합한 성별이 있을까요? 지난 발표 피드백에서 빅딜팀은 각 장르별 잘 소화할 수 있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화 속 성비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르별로 적합한 성별이 존재할까요? 다음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자 이유진, 박민정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해외 판권 시장 등 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지만 한국 영화는 국내 시장 위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제작비 대비 흥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장르는 피하게 됩니다. 멜로가 주를 이루던 과거 영화 장르에서 감각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액션이나 블록버스터가 주 장르로 변화됨에 따라 제작비 대비 흥행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의 전통적인 남성상으로 영화를 구성, 이런 성별 장르적 관습에 따라 남성이 느와르나 액션 장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고정적인 문화가 되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소비자들은 영화 장르별 적합한 성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작 문화를 인지하고 영화를 다시 접한다면 느끼는 것 또한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의 사회 반영입니다.
유사한 영화들이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끄는 것은 그 영화들이 당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열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영화들을 반복해서 제작, 소비하는 데는 외부적 맥락이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이후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2000년 초반 한국 영화에서는 가족 담론이 부상했습니다. 아래의 영화들은 IMF 이후 가부장의 위치가 흔들리자 남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잃어버린 권위를 그리워하는 남성 향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는 결의적 문구를 내걸고 개봉한 도가니는 사회법제도 개혁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주류 장르인 법정 영화가 2012년 한국 영화의 공론장을 지배했다는 점은 당시 대중의 열망이 바로 이러한 사회 변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대중적 수요로 이어졌고 유사한 영화들이 대거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은 한국 여성 운동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해입니다.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 전반에 일상적으로 소비되던 여성 혐오 발화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졌고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문제인식이 첨예해졌습니다.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 이듬해이지만 이 같은 변화로 인해 2016년부터 한국 영화계에도 젠더 편향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2016년을 기점으로 여성주의가 문학의 치열한 논쟁으로 대두됐고 제작 현장의 성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 이와 연동하여 영화계 내에서도 텍스트 안팎으로 고착되어 있는 젠더 위계를 비판하려는 움직임이 촉발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시대를 인식하고 여성 캐릭터의 관계성에 대해 인식하는 영화들이 등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 감독들이 연출한 여성 서사 영화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페미니즘을 가치로 건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2019년에는 젠더 이슈의 중심 82년생 김지영을 필두로 82년생 김지영, 우리집, 미성년 등이 개봉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축 및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기의 기준은 2016년으로 잡았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일어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과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일어난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 2018년도 미투 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주도했던 온라인 페미니즘을 시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한국 영화로 범위를 한정했으며 다수의 선택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맥락으로 파악하여 흥행을 영화 선정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단, 멜로 장르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에 백델 테스트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제외했습니다. 2016년 이전 이후 흥행 한국 영화, 멜로 제외를 기준으로 각 팀원이 4가지의 영화를 선정, 공유하였고 투표를 통해 선택된 영화는 극한직업, 기생충, 도둑들, 암살입니다. 분석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대화 데이터와 함께 섹스, 롤, 릴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변화를 보기 위하여 2열 데이터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방안입니다. 총 3가지의 시각화 방식을 통해서 영화 속 여성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노드의 크기, 엣지의 굵기, 성별로 나누어지는 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중요한 관계명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관계가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였으며 이는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빅딜팀은 디렉티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디그리를 통해 중심성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도별 시각화입니다. 각 영화마다 성비, 관객, 중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일부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데이터 속 성별 시각화입니다. 성별 데이터도 따로 구축했기 때문에 색마다 성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에서 어떤 성별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성별마다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색을 제거하여 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노드를 확인해 보시면서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물 데이터만 시계열 시각화입니다. 빅딜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성 인물들의 비율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작업은 이후 필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델 테스트 한계점 및 보완책입니다. 빅딜팀은 백델 테스트의 기준별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백델 테스트의 기준별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 포함할 것. 이름은 곧 정체성으로 여성을 남성 인물처럼 자아 정체성을 가진 개별 존재로 다루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자아 정체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임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는 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암살의 마담은 영화에서 독립군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단순히 마담으로 장명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성 캐릭터 간의 연대, 갈등 구조가 있는가에 초점을 둔 기준입니다. 여성끼리 대화가 없다는 것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연대나 갈등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3번 항목과 이어지기에 3번에서 한계점을 제시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의 누구로 규정되지 않는 여성 주체들이 만나 그가 아닌 다른 주체로서 대화한다는 것은 여성을 물화된 익명의 유기체가 아닌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초점을 둔 기준입니다. 한계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여성 인물 간의 연대, 갈등이 드러날 수 있는 대화입니다. 두 여성은 모두 형사로 남성인 범인에 대한 대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형사인 두 여성은 남성인 범인을 잡기 위해 필연적으로 남성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둘은 동료로서 남성 관련 대화를 하지만 연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백델 테스트의 전반적 한계는 백델 테스트는 여성 인물의 등장 수와 대사만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나 그래비티처럼 단일 여성 캐릭터가 혼자 그걸 이끌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테스트의 기준의 한계를 모색하고 이를 보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팀의 주관적 판단이 다수 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백델 테스트를 보완하여 고안된 기준인 마코모리 테스트를 기반으로 보완된 백델 테스트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코모리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성된 최종 기준은 논의 중으로 전시회 기간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발표 이후에 시각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웹사이트 구축 이전에 시각화를 더 잘 나타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웹사이트는 현재 구축 중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담을 수 있게 정리 중입니다. 빅딜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